야, 지난주들 잘들 보내셨어요? 네, 네, 잘 네,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배운 거 좀 해보셨나요? 마음에 대한 사티 수행 했어요. 잠깐만 확인하면,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라며 수행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라 수행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들이쉬라 수행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내쉬라 하며 수행한다.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라 하며 수행하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 내쉬라 수행한다. 마음에 대한 사티 명상은 느낌의 생각이부터 감정 구도로 확산해가는 과정을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며 무상고 무아를 깨우치는 것. 마음의 사티 수행을 십념조 수행으로 하는데 화국센터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십년초는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수행법,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 탐욕 있는 마음과 탐욕이 없는 마음, 성내는 마음과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등 의식의 순간들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대상에 따라 늘 변하고 생멸하는 무상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생기는 욕망이나 혐오가 실은 일시적 현상이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마치 태풍이 스쳐간 바닷수문처럼 평온이 찾아듭니다. 이 수행 방법은 마음을 기쁘게 고요하게 해탈케 하는 수행법은 마음 관찰 중 빤빤짝 망상이 일어나면 일단 내려놓고 긴장이 완 머리 풀고 들숨 날숨 미소 짓고 평화롭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빤빤짝 망상이 무상한 빤빤짝에 끌려다님이 고통임을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불이롭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법에 대한 사티 수행을 하겠어요. 이 법에 대한 사티 수행은 좀 어려워요. 이 법에 대한 사티 수행을 잘하면 무섭게 선정에 들어간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 4선정이 색계 선정이고 이번하는 게 무색계 선정인데 무색계 선정에 숙달하면 그 다음에 태어날 때 몸이 없는 무색계 천상에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아서 일단 개념을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정지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법에 대한 사티 수행. 비구들이여, 비구는 무상, impermanence를 주시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수행하고, 무상을 주시하면서 내쉬리라며 수행한다. 탐욕이 여임, fading away를 주시하면서 들이쉬리라고 하며 수행하고, 탐욕이 여임을 주시하면서 내쉬리라며 수행한다. 의식의 소멸을 주시하면서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소멸을 주시하면서 내쉬리라며 수행한다. 번뇌를 일으키는 유신견, 사견 등을 놓아버림. 렐리퀴시먼트를 주시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수행하고 놓아버림을 주시하면서 내쉬리라며 수행한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비구들이여 비구는 무상을 주시하면서 들이쉬라며 수행하고 무상을 주시하면서 내쉬라 수행한다. 첫 번째 주자는 무상이에요. 두 번째는 탐욕의 여임을 주시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며 수행한다. 두 번째가 탐욕의 여임. 세 번째가 소멸, 의식의 소멸을 주시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며 수행한다. 네 번째가 놓아버림, 번뇌를 일으킨 유신견, 사견 등을 놓아버리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수행한다.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어요.
요 네 단계가 무색계 자선정에 해당되는 단계들이에요. 첫 번째가 공무변처, 식무변처라 그러는 거고, 두 번째가 무소유처, 세 번째가 비상비비상처, 네 번째가 상수멸정. 이렇게 되는데, 상수멸정까지 가면 그 다음에 바로 해탈 지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 무상을 주시하면서 들이시라 하며 수행하고 무상을 주시하면 내시라 수행한다.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어요. 여기서 오늘 법에 대한 사티 수행이라고 했죠. 이 법이 뭔가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 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법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딜리, 진리. 불교에서는 이 법을 세 가지 의미로 써요. 첫 번째가 진리. 법에 대한 정의. 불교에서는 법을 세 가지 의미로 쓴다. 첫 번째가 진리. 두 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 세 번째가 현상이에요. 현상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통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사티수행에서 가리키는 법은 물질 현상과 심리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조건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사티수행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깨어 알아차리며 그 속에서 무상과 고와 무아를 통찰하여 자유로워지는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에 대한 사티수행은 법륜처라고 하는데 법륜처의 관찰 대상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5장에 오온도 배웠죠. 12처, 칠각지도 배웠고 사성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5장에가 뭐였든지 기억하세요? 5장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분노, 해태 혼침, 흥분과 회한, 회의적 의심, 이게 그 수행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의 장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5는 색, 수, 상, 행식. 색은 물질, 몸을 얘기하여,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도, 식은 의식. 그다음에 12처는 우리가 외부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과 그 감각 대상을 얘기해요. 감각 기관은 안입이설신이 눈, 이, 귀, 코, 혀, 몸, 의식, 색, 성향, 미적법은 색은 물질, 성은 소리, 향은 향기, 미는 맛있는 거, 촉은 촉감, 법은 아까 얘기한 현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칠각지는 다 기억나시나요? 사띠, 고찰, 노력, 기쁨, 행복, 평온, 집중, 평정심을 얘기합니다. 사성제는 노 대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 고성제는 괴로움이고, 음, 집성제는, 괴로움을, 집이 모아졌다, 뭐, 그 멸성제는 괴로움을, 없애는 음, 거고, 음, 도성제는 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음. 얘기합니다. 부동제는 팔 정도를 의미합니다. 요 다섯 가지가 다 법념처의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좀 해봅시다. 그는 무상을 주시하면서 들이시리라 하며 수행하고 무상을 주시하면서 내시리라 수행한다. 이 무상을 주시하면서 들이시리라 하며 수행하고 무상을 주시하면서 내시리라 수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걸 보면 좀 그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무상을 주시하면서 들이시리라 하며 수행하고 무상을 주시하면서 내시리라 하며 수행한다. 호흡이 무상을 생각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일정하고 음, 심하게 유동치지 않고 음, 평정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또 달리 한번 해석해봐요. 그는 무상을 주시하면서 들이시리라 하며 수행하고 무상을 주시하면서 내시리라 하며 수행한다. 이게 뭐 같아요? 라디오 주파수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뭐 여러 가지 정신현상 있죠? 물질현상? 이런 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죠?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상은 없다는 거예요. 무상이란 뜻이. 우리가 명상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져. 뭔가 일어났다가 사라져. 일어났다가 사라져. 일어났다가 사라져. 근데 삿대가 약하면 사라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라지는 게 안 보이고 계속 일어나는 것만 보이죠?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 어떤 생각이 따라 일어났어? 또 어떤 생각이 또 따라서 일어났어? 계속 연상작용만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생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앞에 생각이 사라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주시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정신현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지으면 눈가 근육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 호흡의 길이에 맞춰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각 느낌이 떠오르는지 그 내용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가 일어났다가 뭐가 사라진다. 또 뭐가 일어났다가 뭐가 사라진다. 또 뭐가 일어났다가 뭐가 사라진다. 또 뭐가 일어났다가 뭐가 사라지네. 그렇게 관찰해 보세요. 자, 그게 어려우면, 네, 어려우면 계속 뭐가 일어났다, 다른 게 일어났다, 다른 게 일어났다, 또 다른 게 일어난다, 또 다른 게 나타났다, 다른 게 나타났다. 나타나는 것만 손가락으로 세면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현상들을 숫자를 세보세요. 몇 개나 떠오르는지. 자, 이번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현상들을 잘 관찰하면서 사라지는 측면에 초점 맞춰보세요. 사라졌네? 뭐가 사라졌네? 또 뭐가 사라지네? 또 뭐가 사라지네? 또 뭐가 사라지네?
이번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한번 다 봐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현상들의 내용에 관심을 두면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은 무시하고 그냥 무언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만 관찰해 보세요. 자, 다들 눈 떠보세요. 정 선생님, 아까 명상하면서 보신 거 얘기해 보세요. 동네 화단에 음. 이제 가을이 와서 아니야, 알로에 같은 거, 내용은 관계가 없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본 거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진 건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시는 분한테 좋아하실까? 그러다가 또 알로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음, 그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음, 상추를 조그만 걸 5종을 심었는데 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제 또 음, 뭐 이런 생각으로 왔다 갔다 야채 음. 생각 그거를 몇 개인지 쉬어봤어요? 세 개는 떠올랐어요. 어? 알로에, 상추, 음. 그다음에 꽃. 그러면 처음에 화초 생각이 났을 때 그 화초 생각이 사라져야지 그 다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택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 봤고 사라지는 건 못 본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것만 보면 이게 무상하다고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이렇게 봐야지 그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는 무상한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계속 일어나는 것만 생기면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강박증이라고 할까요? 음. 좀 정신, 뭔가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계속 있다. 연속된다. 예, 연속되고 따라가야 되니까요. 조금 음. 빡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혀 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무상하다는 건 변치 않는 상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변한다는 거야. 노 대표님 한번 뭐 봤는지 얘기해 보세요. 한 세 개 정도가 떠올랐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음, 지켜봤어요, 그냥. 예. 사라지는 걸 봤어요? 예, 그게 없어지고 음, 자연스럽게 음, 또 다른 게 또 떠오르고 또 음,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잘하셨네. 저는 이제 그냥 지켜만 봤고, 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뭐 이런 그 생각이 났구나. 음, 어, 또 다른 생각이 또 떠오르는구나. 음, 어, 그렇게 이제 그냥 음. 관찰만 한 거죠. 아직 거기서는 무상이라는 건 안 느껴지죠? 네.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때가 와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반복돼. 그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 전혀. 근데 뭐 하여튼 뭔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는 것만 기억이 나. 그걸 한참 보고 있으면 무상함을 느껴져요. 조 선생님, 네, 예, 보신 거 얘기해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음, 놨다가 갔는데요. 음, 처음 생각은 이제 나서 그냥 바라만 봤더니 조금 있다가 그 사라지면서 또 다른 생각이 났고 음,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더니 음, 또 그 원래 처음에 느꼈던 그 생각이 또 왔고 음, 그러더니 또 사라지는 그런 걸 음. 느꼈습니다. 지금 보통 두 개, 세 개 보셨어요. 근데 그 현대 과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1분당 몇 개 정상에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관찰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무상을 주시하면서 들이시하며 수행하고 무상을 주시하면 내시하 수행한다는 거는 이렇게 뭔가 생각, 느낌, 의도 이런 것들, 정신 물질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다 조건 따라 사라지는 거구나.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는 거구나. 무상한 거에 내가 집착하면은 고통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가래와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명상할 때 부처님 전생을 3,000번 이상 봤다 그래요. 제가 한번 그 상상해 봤어요. 자기 전생을 3,000번 이상 봤다 그러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나 죽었다. 그것만 보이겠죠. 여러분 상상하라고.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내 전생이 이렇게 파도처럼 쭉 지나가. 근데 태어났어, 죽었어, 태어났어, 죽었어, 태어나서 죽었어, 태어나자마자 죽어, 태어나자마자 죽어, 계속. 그거를 한 100번 이상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태어나고 싶겠어요? 아니죠.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죠. 부처님이 자기 전생을 3,000번 이상 보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상근무를 깨우쳤고 연기를 깨우쳤고 해탈, 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 단계로서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현상들,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려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평정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마음 들끓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눈 감아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미소를 지으세요. 입꼬리가 올라가면 눈가 근육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 호흡 길이에 맞춰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현상들을 한 발 들어서 관찰해 보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단지 뭐가 일어났다가 뭐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어떻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보세요. 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관찰이 어려우면 일어난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손가락을 꼽으면서 한번 세워보세요. 뭔가 일어났으면 하나 꼽고, 또 다른 게 일어났으면 손 하나 더 꼽고, 또 다른 게 일어났으면 손 한번 꼽고, 다른 게 있으면 꼽고, 계속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든지 그 내용에는 관심 두지 마세요. 내용은 무시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만 세워보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 떠보세요. 자, 조 선생님, 예, 얘기해 보세요. 몇 개는 모르겠고 그냥 많은 생각들이 근데 그 음, 생각이 음, 어떤 현상을 가진 생각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음, 이렇게 지나가듯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게 뭐구나라고 인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음, 많이 있었고 뭐 인식되는 것도 몇 개 있긴 했었는데 음.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몇 개나 쉬어봤어요. 처음에는
세워봤는데, 그냥 그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냥 휙휙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잘, 뭐라 그래야 되나?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처음에는 뭐가 지나갔네 할 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음, 그냥, 나중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 알았어요. 우 대표님은, 그럼 뭐, 세 봤는데 한 15개 정도, 많이 네, 왔네, 이번에. 잘 오셨어. 떠오르고 사라지고 그러네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 따라 일어나 조건 사라지기 때문에 내용은 그건 계속 변하는 거여서 관심 쓸 필요 없어요. 정 선생님은 저는 한 3개 정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환상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상 원래 같은 거? 예, 원래 가던 길인데 거기에 꽃이 피는 길이 아닌데 음,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음, 그런 그렇게 막 졸여서 그런 건지 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왜냐하면 네. 머릿속에 사라지는 거는 조건 때문에 생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라지는 것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 어떤 스님이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그 사라지는 측면만 바라보는 연습을 했어. 그때 이 스님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뭔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쫙 보다 보니까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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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것만 보였어. 그래서 수행을 마치고 가려고 나왔어요.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저기 사람이 보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걸어오는 사람이 사라졌어. 또 사라졌어. 왜 그랬을까요? 또 어떤 저 스님은 그 여자를 볼 때 뼈다귀와 껍질로만 보는 수련을 했어. 그때 그 스님은 여자가 지나가면 뼈다귀와 껍질로만 보여. 그러니까 전혀 색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현상이라는 거는 조건 따라야 조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측면을 보는지 사라지는 측면을 보는지에 따라서 달리 보여요. 최근에 그 윤 모습하는 거 보면서 들은 생각을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윤 모습이 하는 거 보면은 나대는 것만 보여요. 슬슬 망해가는 게 보여요. 망해가는 게 뭐, 망해가는 게 보이죠. 윤 모습이 잘난 척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거기에 신경이 가 있을 때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망해가는 짓도 많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해병대 신참 죽은 거, 국방부 장관 사퇴한다 그러죠. 방송통신 무슨 위원 재판에서 이겼죠. 그다음에 감사원 총장인가 주식 공개 안 하겠다 그러다가 재판에서 졌죠. 지금 연속해서 폭망해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뭐만 보고 있어. 이렇게 이상한 짓 저지르는 것만 보고 있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근데 잘못하고 있는 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희망이 생기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어제부터 하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다음 총선에서 민심이 돌아설 건 확실해. 근데 야권에서 후보가 난립할까 봐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이상한 짓을 반복하고 그게 상식선에서 안 맞기 때문에 슬슬 여러 군데서 뭐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민심 위반될 텐데 그걸 보고 너도 나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야권이 후보가 난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가 분산되겠죠. 지금부터는 그걸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어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물에는 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고 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을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무상을 주시하면서 들이시리라 하며 수행하고 무상을 주시하면서 내시리라 수행한다는 얘기는 모든 현상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를 다 보면서 그걸 다 관찰하면서 수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일상 삶에서도 내가 기분 나쁜 것만 본다. 기분 나쁜 일 일어나는 것만 본다. 그러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사라지는 걸 본다. 기분 나아지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이루어졌다 사라지는 걸 다 본다. 좋은 일이라 사라지는 걸 다 본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음.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이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는 거야. 마음이 평온해져서 이거 뭐 기쁜 일이 생겼어. 조금 있으면 또 뭐 수그러들겠지. 나쁜 일이 생겼어. 조금 있으면 이거 지나가겠지. 마치 구름에 달가듯이 편한 마음이 되는 거야. 마음 자체가. 그럼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무상을 주시하면서 들이시고 내쉬고 수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일들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진다 그랬죠. 변치 않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쁜 일이면 곧 사라지겠지. 큰 일이면 이것도 곧 작아들겠지.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요, 안 쏟아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가려지책이 없이 평탄하게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유추에 상상한다고 치면 해탈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예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탈했어.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이 평온한 상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차분하게 해나가는 거. 그거를 불교에서는 끼리야 마음이라 그래. 기능적 마음. 그 재밌는 표현인데 기능적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해야 될 일들을 자동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 속에서 처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해탈한 상태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